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어떠셨는지 궁금하지만 안 묻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강에 의한 용어의 이해를 계속해서 나가겠는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차변과 대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저는 이거 옛날에 차변과 대변을 이해하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차변은 뭘 써야 되고 대변은 뭘 적어야 되고 차변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대변은 무슨 뜻이야? 이거 하는데도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제 것으로 이제 가졌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와 원인. 뭐든지 하게 되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뭐 이런 생각에 과연 결과와 원인을 어떻게 구별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차변은 결과를 적는 항, 대변은 원인을 적는 항,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친구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 그러면 나에겐 돈이 생겼죠. 이거는 돈이 생긴 게 원인입니까? 돈은 원인이 아니라 생긴 거는 결과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결과죠. 이렇게 돈이 생긴 건 결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차변에 적는구나. 또 왜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겼냐? 친구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돈을 빌리지 않고 뭘 팔았기 때문에 또 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뭐 이런 개념처럼 원인, 돈을 빌렸기 때문에라는 이런 원인은 대변에 적는다 라고 이제 했고, 회계에선 원인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 라고 저는 생겼습니다. 왜? 돈이 생긴 건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생겼다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먼저 어디에다가 결과를 먼저 기입하느냐, 그 다음에 원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취했어. 왜? 술을 먹고 취한 거야. 그 취했다는 자체는 결과거든요. 결과는 차변. 그리고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죠. 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죠. 돈을 빌렸으면 돈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돈을 빌렸네요. 뭐를 합니까? 소비를 하죠. 뭐 쓰려고 빌렸지 않겠어요? 아니면 쓰고 남은 돈은 저금도 할 거고, 또는 돈을 빌리지 않거나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알바를 했다고 쳐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면 우리가 매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익, 매출.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비하고 저금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땅도 사고 여러 가지도 할 겁니다. 이런 결과를 적는 게 차변에 적는다. 그래서 차변은 결과를, 대변은 결과가 파생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차변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것부터 구별이 안 돼갖고 회계를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뭔가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나눠보자. 자, 이 원인과 결과를 한번 옆에 있는 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친구로부터 10만 원을 빌렸어요. 점심을 먹고
통장을 또 만들고 또 돈을 빌려가고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도 먹게 되고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은행이 있어서 통장도 하나 개설을 해서 카드도 하나 만들고 또 서점이 또 있어서 책도 하나 샀습니다. 배터리가 또 핸드폰 배터리가 또 없어져 갖고 하나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조 배터리도 사고 그러니까 돈이 한 10,000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디에 무엇을 쓰느냐? 돈을 빌렸다. 10만 원. 이게 이제 현금이죠, 사실은. 이걸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나타난 결과. 이런 결과를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과 차변을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뭘 먼저 기입을 하느냐? 결과를 먼저 기입을 합니다. 점심 이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건 먼저 점심 25,000원, 현금 만원, 통장 35,000원, 책 구입 15,000원, 핸드폰 배터리 15,000원 이렇게 했더니 10만원이야. 결과는 10만원에 딱 나왔어. 영수증이나 현찰로. 근데 여기에 발생된 원인은 뭐냐? 돈을 빌렸다. 이걸 나중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변과 차변을 구별을 했습니다. 자, 다음엔 이런 재무제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재무제표. 특히 은행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할 때, 대출을 신청할 때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재무제표를 뭘로 구입을 하는지, 재무제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재무제표가 뭔지. 재무제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가 들어가야 되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엔 제조원가명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옛날엔 뭐라고 불렀었냐면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어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 사람들은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대차대조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면서 이 세 개를 재무제표로 해서 기업에서 갖고 있었던 실적을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이 대차대조표는 주로 무엇이냐? 이거는 그 표를 보게 되면 기업이 창업서부터 지금까지, 즉 1년을 했으면 1년까지, 2년을 계속해서 사업을 했으면 2년까지, 3년을 계속해서 사업을 했다면 처음부터 3년까지니까 3년 기간이겠죠. 그 3년 기간에 대한 자산 현황. 아까 자산 현황이죠.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그랬죠. 재산. 재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재무상태표는 이 기업의 재산이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지만 자산에 땅, 아까 말씀드린 땅, 현금,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처럼 이런 자산에는 재고자산, 건물, 기계, 유무형의 자산, 또 아까 했던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또 뭐가 있느냐? 손익계산서는 말 자체로 손익, 이익을 본 거와 손해를 본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냐면 내가 번 거에서 얼마를 썼느냐를 빼면 이익이 나오겠죠. 그걸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있는 재무상태표는 1년부터 3년이 지났으면
1년부터 3년까지의 재산을 보는 거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그때마다 보는 거예요.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해서 1차 년도는 얼마를 매출을 하고 비용을 얼마 써서 얼마를 벌었다. 2차 년도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3차 년도 잘 벌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가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는 또 뭐가 있냐면 판매한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대한 이자, 내가 예금을 해놨으면 이자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이자, 또는 돈을 빌렸으면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지급이자, 이자도 내야 되죠.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내가 판매 활동을 한 것과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다 포함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매출과 비용을 빼는 것 중엔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업이익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BEP라고 표현을 합니다. BEP. 우리 회사의 BEP는 얼마야? 이게 지금 매출과 비용이 0이 되는 숫자가 0이 되는 시점이죠. 0이 되는 것을 BEP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똔똔이라는 말입니다. 똔똔. 너는 이번에 장사를 하는데 똔똔이 되려면 얼마를 팔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것저것 비용을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가는데 그래도 200만 원은 벌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200만 원이야. 이게 이제 똔똔 되는 금액이야. 자기 월급이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여기에? 자기 월급이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이 손익계산서에는. 근데 보통 자기가 월급 받는 건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BEP가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 이 비용이라 해서 원부 재료비, 우리가 뭐 김치를 한다 그러면 김치 원물 가격, 양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에 들어가는 직원들, 인건비, 또 거기에 이제 포장하고 뭐 전기료 들어가고 임차료 내고 나는 제조 비용,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디에 또 산입이 되냐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활동 비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 원가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제품이면 제품 매출 원가가 들어가는데 제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이 아닌 경우. 이건 상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도 있습니다. 뭐 100원이면 내가 80원에 사갖고 왔다. 그러면 80원이 원가죠. 내가 뭘 하나 생산을 하는데 김치 1kg를 생산하는데 8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제조 원가입니다. 이렇게 비용, 그 원가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재무제표 좀 가져다 주세요. 작년도 재무제표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세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조원가명세서는 필요 없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재무제표의 종류까지 간단하게 또 살펴봤습니다.